여러분,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무려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업 바로 DXVX인데요. 한쪽에서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이 두 얼굴의 기업,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DXVX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한쪽에는 자본 잠식 때문에 이 종목은 위험하니 투자에 주의하세요 라는 경고, 즉 관리 종목 딱지가 붙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무려 8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회사에서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업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몰락 직전의 위기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시죠. 시작은 2001년 유전체 진단 전문 기업이었어요. 2015년에는 코스닥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상장했죠. 하지만 순항하던 배는 2019년 회계 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가 싶었던 이 회사에 2021년 구원투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회장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4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되죠.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DXBX는 그야말로 180도 다른 회사로 변신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주력 사업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 사업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됐어요. 예를 들면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즉 캐시카우를 확보해서요. 그 돈으로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신약 R&D에 투자할 총알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유전체 진단과 미래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 둘을 튼튼하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고요. 한마디로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이 회사의 현재를 든든하게 받쳐준다면 회사의 미래, 어쩌면 전부를 건 진짜 승부수는 바로 이 신약 연구개발, 즉 R&D 파이프라인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DXBX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이른바 파이프라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15개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항암 백신부터 요즘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비만 치료제까지 그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꿈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현실이 됐죠. 2025년 여름 단 2건의 기술 수출 계약만으로 무려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기술이 대단한데요. 여러분, mRNA 백신하면 까다로운 냉동 보관이 가장 큰 단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상온에서 그것도 10년이나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죠.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정부의 국책과제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인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DXBX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혁신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제 DXBX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 아슬아슬한 재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2022년 322억 원이던 매출이 1년 만에 467억 원으로 크게 늘었죠. 그런데 이상하죠? 영업이익은 오히려 흑자에서 121억 원, 적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일까요? 네, 바로 미래를 위한 신약 개발에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본 잠식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회사가 까먹은 돈이 너무 많아서 맨 처음 사업 미천으로 썼던 자본금까지 축내고 있는 상태예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DXVX는 그 미천의 87%가 이미 사라진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2023년 3월에 6,000원대에서 거래를 다시 시작했는데 재무 리스크가 알려지면서 불과 1년 반 만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고 맙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주가에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 전체 주식의 80% 이상을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여정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과연 DXVX는 이 모든 위기를 딛고 불사조처럼 화려하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엄청난 잠재력과 거대한 리스크 사이에서 그 미래의 향방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의 흐름을 보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국가과제로 선정됐다는 희소식이 들려온 지 몇 달 만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절벽 끝으로 내몰렸다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총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가 없죠? 이 표 하나가 지금 DXVX가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강점은 세계적인 기술력이지만 약점은 너무나도 취약한 재무 상태. 기회는 무궁무진한 미래 시장이지만 위협은 연구개발 실패라는 본질적인 리스크. 한 손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창을, 다른 한 손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이 생존 로드맵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첫째,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세 번째 기술 계약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둘째,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종목이라는 딱지를 떼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되찾아야 합니다. 모든 조각을 맞춰본 지금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DXVX는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에 불사조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오롯이 앞으로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